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주택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1에서 4순위 딱 4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1순위 가격 정보, 2순위 공시가격, 3순위 분양가격, 4순위 감정평가액인데요. 말 그대로 1순위가 최우선이 되고요. 1순위 다음은 2순위, 2순위 다음은 3순위, 3순위 다음은 4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1순위인 가격 정보가 있으면 해당 가격 정보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요. 1순위 가격 정보가 없으면 2순위 공시가격, 1순위 가격 정보 2순위 공시가격이 없고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이 분양아파트라면 3순위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양아파트가 아니라면 최종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격 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인 가격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에서 최우선 1순위로 적용하는 주택가격은 가격 정보인데요. 가격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시세의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값 또는 KB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말합니다. 네,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와 KB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대출받고 싶은 주택 조회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 아파트의 필로티층을 포함한 최저층과 아파트 외 주택은 평균값이 아닌 가장 낮은 값인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알아두셔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와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이 최종 주택가격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매매가액은 3억 원이지만 KB시세가 2억 8천만 원이라면 2억 8천만 원이 주택가격 기준이 되고 이 2억 8천만 원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일반 5억 원, 신생아 출생가구 9억 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3억 원이었죠. 네, 만약 내가 일반 5억 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출 접수일에는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였는데 최종 대출 승인일에 주택가격이 올라서 5억 원이 초과할 수 있죠. 이때 최종 주택가격은 5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주택가격은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별 최대 주택가격 요건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순위 가격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면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이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있으면 해당 시세와 실제 매매가액을 비교하고 그중 낮은 금액이 주택가격 기준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2순위 주택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네, 2순위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네,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하여 국토부가 평가 및 공시한 가격이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가격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1순위 가격 정보인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없어서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될 경우에 공시가격이 낮아서 대출 한도가 차주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대출 한도가 부족하게 되면 이때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대출 한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부동산원 또는 KB시세 없이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순위 공시가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3순위 가격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순위 주택가격 기준은 바로 분양가격입니다. 네, 분양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없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적용하는데요. 신규 입주 아파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양가격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금액 기준이고요. 네, 그런데 신규 입주 아파트라고 해서 다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입주 아파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규 입주 아파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3순위 분양가격은 적용할 수 없고 마지막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신규 입주 아파트 요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에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여야 하고, 두 번째로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이 아파트 사용 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이고 동시에 사용 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만 분양가격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 입주 시기는 사용 승인일 6개월 이내를 만족하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3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는 신규 입주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분양가격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4순위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격 관련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특별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할인 분양, 프리미엄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비를 포함한 최초 분양가격이 3억 원인 입주 아파트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한 매매가액은 할인 분양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차감된 2억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종 주택가격 기준은 최초 분양가액인 3억 원이 아니라 할인 분양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2천만 원 차감된 2억 8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1순위 가격 정보, 2순위 공시가격, 3순위 분양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4순위 감정평가액만 남았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순위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액인데요. 국토교통부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단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만 해당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6개월을 초과했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감정평가 시기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특별 요건이 제법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은 1, 2, 3순위 금액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하지만 1순위 가격정보 또는 3순위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액을 요청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감정평가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매매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실제로 감정평가를 요구하게 되면 이 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보다 크다면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보다 작으면 감정평가액 적용은 불가능하고 기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기존 디디도대출 주택가격 요건인 일반 5억 원, 신생아 출생가구 9억 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은 애초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또는 분양가격이 애초에 디디도대출 또는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주택가격 요건 이내에 들어오더라도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또는 디디도대출 주택가격 기준은 1순위부터 4순위 순으로 적용합니다. 최우선 기준인 1순위는 가격정보라고 부르고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를 말합니다. 만약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없으면 2순위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부족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순위 가격정보, 2순위 공시가격이 없으면 3순위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단 분양가격은 1순위 가격정보인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가 없고 300세대 이상인 신규 입주 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데요.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은 3순위까지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1순위 가격정보, 2순위 공시가격, 3순위 분양가격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디도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해당 대출 준비 중이신 분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가지 가격 기준 차례대로 적용하셔서 대출 받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확인 중에 헷갈리거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 또는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